반갑습니다. 8월 22일 금요일 아침 시험입니다. 벌써 주말이 됐네요. 뉴욕 증시는 썩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잭슨홀에서 파월이 연설하게 될 텐데, 그 전에 이제 연준 쪽 위원회 그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죠. 9월에 금리 인하 못한다!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트럼프가 또 발작할 얘기를 또 했네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게 되면서 이제 좀 지수가 밀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소매 기업들의 실적도 별로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경제 지표도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S&P 500 연일 밀리고 있죠. 상당히 오랜 기간인 것 같은데 한 일주일 된 것 같죠? 네, 계속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우지수는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또 약세 마감이 되었습니다. 뭐 일단 크게 하락했다라고 느낌을 가지긴 좀 어렵겠지만 분명히 변동성은 또 나타날 것 같다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연준 위원의 그런 어떤 발언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작용하는지, 또 파월 의장의 그 잭슨홀 연설이 오늘 10시에 되어 있나요? 10시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오전장 지나가면서 이제 상황이 어떻게 우리한테 반영이 될 것인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34, 나스닥은 마이너스 0.34, S&P 500도 마이너스 0.4%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약세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게 시장의 압박 요인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뉴스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크라 공격 없이 전쟁 승리 어려워. 이거는 뭐 전쟁에 대한 부분인가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반격하지 못하게 했다. 뭐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이제 방해했다. 네, 침략국을 공격하지 않고 전쟁에 승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 맞는 얘기긴 하죠. 네, 날 침략해와. 근데 내가 공격을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지난 정권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반격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방어만 하게 했다. 네, 어쨌든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이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네, 그죠? 네, 트럼프였다라면은 가가지고 이제 미군을 주둔시킨다든지 뭐 실제로 이제 진입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하네요. 네, 뭐 지금에 와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겠지만, 네, 뭐 이거는 뭐 별 중요한 얘기는 아니니까요. 넘어가고요. 자, 테슬라가 1.17% 하락했네요. 기술주들이 좀 많이 내리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들 한번 참고해 볼 필요 있겠고요. 자, 일단 뉴욕 증시에 대한 부분들이 나온 게 여기 있네요. 네, 이걸 먼저 보도록 하죠. 경제지표가 부진했고요. 월마트 실적이 미흡했다. 자, 소매 판매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게 되면, 네, 일단은 뭐 이제 소비 쪽에서의 어떤 부담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별로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네, 안 좋다, 그죠? 네, 그래서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경제지표는 뭐가 나왔죠? 이번에 서비스 PMI 맞나요? 서비스 PMI 지표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 경제지표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없는가 본데요, 그죠? 네, 한 번 더 볼게요. 요거는 네, PMI 지표가 나오는 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지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깐만요. 여기 있죠? 네. 어디 보자. 서비스 PMI 지표가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온 것 같은데? 그죠?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난달보다는 떨어졌다. 그러니까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해석하면은 안 좋게 나온 걸로 해석될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고, 요게 늘었구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왔네요. 22만 4천 건에서 22만 6천 건으로 늘어날 것 같았는데 23만 5천 건. 야, 실업자 수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네요. 실업자 수도 많아지고 서비스 PMI 지표는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지만 지난달보단 떨어졌고, 요게 문제였나 보네요. 그죠? 이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온 것은 그런 형태. 일단은 고용지표가 안 좋아지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요거는 뭐 다르게 해석할 건 아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좀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죠? 경기 부양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다른 식으로 들어갈 것 같다. 왜냐면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자, 일단 참고하시고요.
22일 잭슨 미팅에 연사로 나서서 발언한다. 지금 노동시장이 약화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금리를 인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이 약화되면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뭔가 부양을 좀 시켜줘야지만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게 되면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민이 더 많을 수 있겠죠. 네. 자, 월마트가 4.5% 급락. IBM 유통주, 네, 홈디포, 리엄스, 전자상거래주, 등등등 대체주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네요. 네. 근데 그 약품주 쪽은 좀 올라갔나 봐요. 그 다음에 석유, 뭐, 유나이티드 헬스가 요즘에 그 관심들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반등 나가는 거 있었던 것 같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가 뭐 특이한 부분들은 없네, 그죠? 네. 미국 비자 소지자 5,500만 명 상시 검토, 문제시 취소나 추방할 수 있다. 관광객을 포함한 모든 미국 비자 소지자가 지속적인 심사 대상이라며 부적격자가 드러나면 비자가 취소되거나 추방된다. 미국에 가지 말자. 이렇게 돼야 되나? 네. 아무튼 비자 취소 사유 관련해서 뭐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류, 범죄 활동,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 테러 활동 관여, 테러 조직. 그렇죠. 이런 것들은, 네, 뭐, 비정상적이면은 퇴출을 해야 되죠. 네, 지금 테러하겠다라고 나오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쪽만 있는 게 아니라 유학생이나 교환 방문 비자 소지자들까지도 추방해 왔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너무 강압적으로 할 것인지 아닌지는 이제 좀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뭐 당장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니고, 자, 금양 이야기도 나오는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금양 4천억 원 안 들어오고 회계법인은 의견을 또 거절했다. 유상증자 한다고 그랬죠. 유상증자 한다고 했었는데 이 돈이 아직 안 들어왔답니다. 네, 그래서 신한회계법인 외부 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은 계속 기업으로 존속할 능력이 있는지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의견 거절이 또 나왔네요. 애매하네요. 자, 신규 투자 유치가 절실한데 일정이 밀리고 있다. 금양이 결정한 4,05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던 사우디아라비아 기업 스카이브 트레이딩 인베스트먼트는 대금 납입일을 9월 3일로 한 달 미뤘다. 이제 9월 3일이 되면 알 수 있겠죠? 근데 글쎄 얘네가 지금 좀 애매한 거예요. 자, 봐봐요. 올해 3월에 설립된 신생 법인이고 자본금도 1억 원에 불과한데 4천억 원 유상증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나요? 자본금 1억 원짜리가 4천억 원. 네. 자본금 1억이면은, 나도 할 수 있는 회사인데, 참, 이게 좀, 아무튼, 지금은 거래 정지 기간이고, 상장 폐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극복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좀, 무리수가 너무 세게 나오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그죠? 문제죠. 금양이 문제인 겁니다. 금양이 문제인 거예요. 아무튼, 잘 해결되시길 바라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부분 참여하시고, 급락장 단기 저점 접근했나, 증시 반등에 저가 매수가 활활? 지금 단기적인 급락이 나왔지만 반등 포인트가 세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그죠? 전문가들은 현 증시가 단기 저점에 근접했다라고 진단하면서 계속 사야 한다고 한 얘기군요. 조정이 나온 게 얼마 안 되지 않나요? 지금 고점, 그 다음에 살짝 들어온 부분밖에 없는데, 글쎄요, 이거는 왜 이렇게 나왔을까? 지금 환율은 지금 1399원. 자, 1400원까지 간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정도 라인대에서 이제 대충 오르락내리락 하게 될 겁니다. 뭐 그런 정도고, 1400원을 넘어가면 이제 1410원 정도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계속 1400원을 조금 넘든 아니면은 조금 내리든 계속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당분간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환율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더 올라가기는 어렵겠죠. 그다음에 삼성전자, 이쪽에 대한 기대치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뭐 글쎄요, 뭐 이게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고요. 여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지금 삼성전자 곧 9만 전자 시대가 열린다. 트럼프 정부 원픽 기대감. 요거 어제 그 저녁 방송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은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취득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아니냐, 이 부분도 우리한테 이득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미국 기업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오지만, 네,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네, 지분으로 취득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의결권이 있든 없든 간에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게 시작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미국이라는 기업이, 즉 한 국가의 정부가 기업의 지분을 취득한다. 이거 굉장히 네, 의미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죠. 근데 최근에는 또 이제 그 히토리 관련 기업들 네, 지분을 소유한다. 이 트럼프가 지금 사업가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투자만 해줘야 되지? 그냥 그 회사 지분을 가지면 더 이득 아닌가? 자, 투자해놓고 그걸 빼오는 거잖아요. 더 육성이 될 것이고 더 성장할 기업이라면 우리가 투자를 해가지고 지분을 받자. 이렇게 이건 트럼프 머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사업가적인 마인드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네, 투자자가 들어오면 어때요? 기업들에게 전략적 투자자가 들어오면은 긍정적인 요소가 만들어지긴 하죠. 근데 재수 없으면 뺏겨. 뭐를요? 기업을. 자, 이렇게 되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그리고 미국 기업이 점점점 되어가는 거예요. 미국 물이 들기 시작하는, 지금까지 미국이 물이 안 들었었는데, 물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비중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네, 이 지분을 가지고서 최대 주주 들어가는 것과는 또 상황이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주가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요소죠. 네,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소인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는지는 이제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지금 이 HBM4 이 콜 테스트에 대한 통과 이야기가 기대 이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이 좀 높아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25년, 네, 올해 하반기 시점부터는 HBM4의 시대가 열리는 건데, 자, 그것의 이제 첫 스타트를 이제 삼성전자가 끊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크게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 하반기에는, 전년도보다 더 좋다는 얘기네요. 전년도보다 오히려 14% 증강한 18조 원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하반기는 21년 이후 네, 4년 만에 최대치를 달성할 것이다. 이것도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 있겠죠. 특히나 제가 어제도 말씀했지만 테일러 이 공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22% 정도만 이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테슬라, 애플, 뭐 엔비디아도 지금 포함되고 뭐 퀄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들이 줄지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네, 투자 집행이 당연히 열릴 수도 있다. 왜냐면 미국에서 만들어야지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무튼 네, 그런 부분들.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히토리 관련한 부분으로 또 이 반도체 지원금을 돌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중국 쪽에 높았었던 히토리 의존율을 낮추고 직접 내가 하겠다. 네, 그러면은 중국한테 그렇게 휘둘리지 않고 더 세게 매길 수도 있다. 중국이 지금 히토리를 무기로 삼고 있지만 그거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한,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못 만드는 게 아니라 환경 오염 등과 같은 어떤 그 제재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환경부가 알아서 해, 뭐 에너지부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못 만드는 게 아니죠. 왜 중국에서 하겠습니까? 그거는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전 세계 히토리 한 90% 정도 이상 가져가고 있죠. 그래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네, 그거는 네,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좀 이렇게 왜 쓰레기도 수출하는 네,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수입해서 그 대가로 돈을 받고 그 국가에서는 이제 쓰레기를 재활용해서 이제 사용하고 이런 국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못 사는 나라들, 그 개발도상국에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국가들에서는 쓰레기를 수입하기도 합니다. 네, 돈을 받고 쓰레기를 수입해서 뭐 매립을 대신 한다든지 안 쓰는 땅에다가 등등등등.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그 나라들도 잘 살기 시작하면 네,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난지도를 이렇게 하늘공원을 바꾼 것처럼 그렇게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나중에 어떤 좋은 방법들이 또 생겨나겠죠. 네. 아무튼 네, 국가가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특이한 뉴스가 별로 없어요. 네, 그 다음에 파월의 잭슨홀 아까도 얘기 들었고, 여기 있네요. 반도체법 지원금 20억 달러 핵심 광물, 즉 히토류에다가 재배정을 검토하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슈미트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켄터키 할아버지처럼 생겼네요. 네. 이 사람이 9월 금리 인하 섣부르다. 이런 얘기가 이제 어제부터 계속 나왔어요. 네. 앞으로 몇 주간 중요한 경제 데이터가 나온다. 무슨 경제 데이터냐면, 잘 알고 계시죠? 네.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다 박사예요, 박사. 이제 그 실업지표, 이제 9월 초반부에 나오죠. 9월 첫째 주에 실업지표 나오고요. 실업률. 그리고 그 바로 이어가지고 CPI 지표, 그 다음에 PPI 지표, 그리고 이제 FOMC. 그러니까 9월 FOMC 같은 경우가 16일, 17일이란 말이에요. 16, 17일. 오, 그 다음 주가 제 특강이네요. 네. 제 특강은 9월 23일. 날짜가 잡혔죠? 한 달밖에, 딱 한 달 남았네요. 네. 자, 아무튼 그렇고요. 9월 16일, 17일, 16일, 17일이 이제 FOMC인데, 여기 상황이 지금 앞으로 경제 지표들 다 보고해야 되는 건데, 이게 쉽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지금 보면은 이제, 9월 달에 발표된 CPI 지표 같은 경우는 8월 달 물가,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됐을 거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서 애매한, 네, 요소가 좀 있다. 자, 일단은 그렇답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 기조를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쉽지 않을 거다. 9월 금리 인하는 섣부르다. 이거는 뭐 일종의 그 매파적 발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클리블랜드 연준 총재 의견과 같다. 최근 경제 데이터를 고려할 때 9월 금리 인하 근거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 동결은 하되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말자라는 식의 의견들이 또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파적인 의견은 일단 증시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겠죠. 특히나 파월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네, 매파적 의견이 아니라 반대하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지난번 FOMC에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그것도 2명이나. 자, 그렇다면 이런 소수 의견에 대한 부분들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번에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확실한 거는 경제 지표를 봐야지 되긴 하겠습니다. 왜냐면 CPI 지표가 확 높아진다거나 그러면 금리는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증시가 9월 FOMC 전까지 그런 경제 지표나 이런 경계감이 계속 생겨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잭슨홀에서 네, 파월이 좀 더 보고 결정할게. 금리 인하 신경 쓰지 마. 지금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버리게 되면 네, 그러면 이제 증시가 이제 다음 달에 있을 네, CPI 지표까지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거에서 이제 다시 또 힌트를 얻으려고 해야 되겠죠. 네, 그다음 FOMC가 있으면 골치 아픕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기술주와 우량주 모두 다 흔들리고 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네, 포지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0시에 있을, 네, 그 내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 포지션을 일단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개미들 대피 신호 아니냐? 이건 또 뭘까요? 멀고 험난한 5000p 시간표. 요즘에 뭐 이재명 랠리가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 자, 일단은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한 자본시장 청사진을 제시하긴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더 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자사주 소각, 상법 개정, 분할 제도, 합병 분할 제도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뭐 등등등등 개미들에게 대피해야 되는 시도가 아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스케줄상 내년에 마무리되는 일정 크게 3가지. 합병이나 분할 관련 제도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 자, 일단 이런 건데, 요거 이제 내년에 마무리되는 거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건데요. 그죠? 이게 내년 말이란 말이에요? 내년 말. 그럼 시간이 조금, 네. 생각했던 것보다, 그죠? 당장이 아니네? 네.
당장이 아니야. 이것도 네. 당장 시점이 아니라 아주 멀리 보고 가는,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것이 이제 당연히 멀리 봐야 되겠죠. 그리고 법 개정 같은 경우도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될 건 아닙니다만, 멀리 봐야 되는 상황에서 요거는 조금, 네, 주주 충실 의무 등 상법 개정은 25년도, 합병 분할 스튜어드십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는 26년, 불공정 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네, 2030년에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때 해서 30년까지 가는 건 좀 멀지 않나요? 그럼 그때까지 해야 될지 모른다,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인가? 아니면은 그죠? 계속 하겠다는 얘기일 때고, 추진 기한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이거는 그때까지는 다 완성시키겠다는 얘기니까, 생각보다 조금 너무 루즈한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죠? 자, 뭐, 아무튼 증시가 늘 그랬죠. 증시가 늘 그랬기 때문에, 네. 자,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증시 상황은, 일단, 파월의 입에 다 쏠려 있기 때문에, 오늘 파월장의 연설 몇 시죠? 네. 파월 멤버, 파월 잭슨홀, 네, 11시네. 밤 11시야. 그럼 오늘 하루 종일 시달릴 수는 있을 것 같네. 그죠? 오늘 밤 11시 발표네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시달릴 수밖에 없겠는데? 오늘 시달릴 수밖에 오늘 10시, 아침 10시가 아니었네. 아침 10시는 뭐였지? 아침 10시 하는 거는 내가 뭔가 잘못 봤나 봐요. 네. 잭슨홀 미팅, 이 미팅이 시작되는 게, 뭐 아무튼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좀 시달릴 것 같네요. 네 오늘 당장 나오는 게 아니라서 저녁 포인트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오늘은 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네 이런 악재 요인들 또는 약간 경계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반영될 것 같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조금 침착하게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보고 하는 게 좋은데 보지 못하고 진행하게 되면 약간은 변수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또 주말이니까요 아침에 또 좀 떨어져 시작하면 마감에 올려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매 포인트는 아침 일찍 접근하지 마시고요. 오후 시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들 참고하시고, 네. 자, 일단 파월 의장의 의견을, 이야기를 먼저 봐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일단 보고, 결정을 좀 해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22일 오전,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미국 시간으로 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현지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에 나오는 거라서, 네, 미국 시간으로 22일 오전 10시. 이거를,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체크하시고요. 자, 오늘 파이팅 하시고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